근데 제가 지금까지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더니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이라며. 그럼 많아봐야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남성 호르몬이 더 적은 게 좋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사회과학자 중에 하나인 헨리 코타스가 원래 이제 주식시장에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했던 그 직업의 영향으로 문득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트레이더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높은 성과를 냈던 트레이더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호르몬 쪽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이제 실제 의학 잡지에 소개됐던 내용인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테스토스테론이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높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장목 포유로 해서 이제 수컷의 역할 자체가 종을 이끌어 나가고 생존하는 것이랑 관련이 있고, 이제 암컷의 역할은 이제 종을 번식시키고 종을 이어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인간이랑 다른 영장목이 당연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유전적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영장목에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화가 되어 온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생존 본능, 뭐 식욕이나 공포심, 뭐 이런 여러 뭐 감정 같은 것들은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류 모두한테 필요하니까 이제 남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에서만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신체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호르몬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능이 높은 영장목의 대부분들이 이제 무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아내고 이제 천적한테서부터 도망가는 것 같은 이제 의사결정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강한 힘을 지녔거나 뭐 그런 냉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마디로 수컷이 사냥을 하고 이제 천적으로부터는 도망을 가고 이런 생존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인간과 가까운 영장목에서 무리의 우두머리가 항상 수컷입니다. 그리고 암컷은 종의 번식이랑 양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리더로서의 기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는 리더의 기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게 되면 결단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많아지고 뭐 근육이 늘어나고 공격성이 막 많아지는 그런 기질이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기질들 자체가 이제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리더가 이제 무리를 이끌어 나가기에 유리했던 덕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리더한테 유리한 기질을 만들어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문명을 이제 남자들이 만들고 이끌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녀는 평등한데, 남자가 뭐 힘이 세고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그런 세뇌 교육을 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남녀 평등 사상에 대해 얘기하는 분이 계실까봐 해서 또 얘기하는데, 남자랑 여자랑 호르몬 수치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차이예요. 이게 뭐 단순히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서 그런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리더가 이제 힘이 세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당연히 힘이 세다고 불리할 이유는 없고, 여자도 이제 충분히 힘이 세질 수 있긴 하지만 남자보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쉽진 않죠.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확실하게 이런 호르몬적인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생명체가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유전자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규격 외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그 때문에 이제 선천적인 장애나 유전질환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랑 여자가 확실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사수 누님을 얘기하면서 뭐 이게 오류다 아니면 뭐 막 뭐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생명체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규격 외에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통계적으로는 확실히 유의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수컷한테 나오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수컷이 힘이 세니까 이제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더 강한 수컷을 가진 집단이 약한 수컷을 가진 집단을 계속 이겨온 거죠. 뭐 여기서 강하다는 건 단순히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결단력, 자신감, 리더십 같은 이런 리더의 덕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리더에 필요한 모든 속성이 테스토스테론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남성이 리더를 맡아온 거죠.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무수한 연구로 인해 이미 확인된 거고, 성공한 남자는 왜 호르몬 수치가 높은가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놀라운 효과들이 자기 개발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많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룬 책들은 사실 많아요. 여기서 사실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을 올려준다는 그 부수적인 효과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리더십에 필요한 요소랑 수컷의 성 전략 때문에 따라오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 중에 하나일 뿐이지, 테스토스테론의 주 역할은 사실 리더십입니다.
반대로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아이의 양육에 너무나도 많은 자원이랑 시간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 최고의 수컷을 뽑는 이런 성 전략을 선택해온 거고요. 거기에다 이제 테스토스테론적인 성향이 강한 남성들이 우두머리가 되거나 생존을 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적인 그런 성향에 끌리도록 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한테 필요한 그 이제 덕목들 중에 하나인 뭐 리더십, 자신감, 뭐 빠른 판단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도 이제 여자가 끌리는 남자들의 덕목들로 해당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이런 덕목이 높은 여자들한테 뭐 존경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성적인 매력이 생기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PUA 기술들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적인 성향에 끌리는 거를 역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고안된 그런 방법들인 거고, 테스토스테론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강한 남자들을 이제 그런 데서는 알파메일이라고 부르고, 뭐 다른 남자들 베타메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어차피는 결국엔 이런 진화론적인 이유랑 그로 인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효과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리더의 덕목 때문에 또 하나 생기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승리자 효과라는 겁니다. 이제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승리했을 때 분비가 촉진되는 특성이 있고, 그 이유가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수컷들 간의 서열 경쟁에서 어쨌든 이제 승리를 했다는 건데, 경쟁에서 승리해서 리더가 된다면은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강한 이제 테스토스테론적인 그런 성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수컷들한테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도록 하는 보상작용적인 이런 기전이 만들어졌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공격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상대를 이겼을 때 공격성을 늘린다는 연구가 있는데, 뭐 상대를 이겼다는 것은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니까 상대한테 맨날 패배한 수컷보다는 상대를 이긴 수컷한테 테스토스테론이 더 나오는 게 효율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승리의 기억이 많은,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많이 한 남성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이런 테스토스테론의 승리자 효과 때문인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인류의 문명이 소수의 유능한 리더랑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할 때 가장 안정적인데, 애초에 이게 호르몬 레벨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남성들한테 테스토스테론을 더 많이 제공을 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수의 리더랑 대다수의 안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이런 사회 구조에서 이제 번식에 있어서 굉장히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설거지론에서 얘기했던 현상이죠. 이제 고릴라를 예를 들면 단 하나의 우두머리 고릴라가 무리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암컷들을 혼자 독식을 하는데, 이 과정을 몇 세대만 반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생존한 DNA의 대부분은 우두머리에 그 DNA가 내려져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암컷 입장에서는 최상의 DNA를 가진 수컷을 선호하도록 이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은 고릴라랑 다른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기에는 충격적이게도 인간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그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현생 인류의 DNA에서 이제 여자의 유전적 다양성으로 유전이 되어 내려온 물질들의 다양성이랑 남성의 유전적 다양성으로 유전이 되어온 물질의 유전적 다양성을, 그 정도의 차이를 비교했던 논문이 있었는데, 여성으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적 다양성이 무려 17배나 많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소수의 리더 남성이 번식을 하고 대를 이어져 내려온 경우가 평범한 남성들보다 17배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게 우수한 유전자가 생존하기 높다는 그런 이제 자연 환경의 그런 환경 때문 요소도 있고, 리더가 아무래도 자원적으로 더 부유하니까 더 많은 자식들을 케어하기 유리해서 뭐 생긴 이런 많은 뭐 팩터들이 반영이 된 거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해도 17배라는 차이는 인류 역시 명백히 이제 고릴라처럼 소수의 우두머리가 많은 암컷들을 독식해오면서 이 DNA가 전달돼 내려온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리더십에 필요한 덕목들이 현재의 경쟁 사회에서 유리한 덕목들이 많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여성의 평균 소득이 남성의 평균 소득보다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여성 단체한테 하면 좀 기겁할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건 팩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남자가 우월하다 같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성공이나 경쟁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는 남자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자보다 유리한 건 맞지만, 인간관계랑 관련해서 이제 여성이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에스트로겐의 역할 때문인데, 나중에 제가 이 에스트로겐 얘기도 해야 되나 지금 고민되긴 하는데,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케어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우수한 수컷을 가려내기 위해서 발달한 특성이 이제 에스트로겐입니다. 이제 에스트로겐의 이제 효과 중에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여성 본인한테는 스트레스일지 몰라도 이 효과가 아이의 기분을 더 쉽게 알아차려서 아이가 배가 고픈지, 뭐 아니면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아픈지, 이런 것들을 남자보다 훨씬 빠르게 눈치채는 게 가능한 것도 이제 에스트로겐 때문이에요. 이런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고, 이제 가끔씩은 남자의 외도를 눈치채는 용도로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에스트로겐의 이런 예민한 신경과 이런 감정들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남자들을 찾아내는데 필터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에스트로겐의
아마 그런 역할로 생각되는 것이 그 합리적인 남자라는 책에서 말하는 하이퍼가미 필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제 그 책에 의하면 더 높은 하이퍼가미 필터가 있으면 더 높은 수준의 남성을 원하게 되는 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호르몬 레벨로 보면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으면 그렇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유추가 이제 과학적으로 신뢰가 없는 제 경험에도 기반하는 거긴 한데, 제 이제 여사친 중에 남자 보는 눈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눈도 진짜 엄청 높은 데다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편인 그런 여사친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얘는 여성 호르몬 레벨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이제 몸에 약간 이상이 와서 이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한번 받아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여성의 그 생리 주기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높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되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시집을 가야 되니까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보는 걸 추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전에 설거지 영상에서 이제 남자들 보는 눈이 높은 여자들을 막 욕하는 그런 일부 댓글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원인이 이제 엉뚱하게도 에스트로겐 같은 이제 호르몬에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엉뚱하게도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호르몬의 특성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호르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이번에 유명해진 그 이은혜 같은 그런 사건의 나쁜 놈들도 존재를 하긴 하는 거지만, 사실 그런 소수의 사례보다는 현대 사회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이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제 그 여자의 하이퍼가미 필터도 이제 합리적인 남자라는 그 책을 쓴 이제 롤로 타마시라는 사람이 그 본인의 연애에 기반을 로 해서 이제 남성들한테 연애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이제 블로거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쓴 그런 책인데, 이제 그분 말씀에 그분의 빅데이터로 보면 여자한테만 이제 하이퍼감이라고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남자를 이제 필터링하는 그 본능이 있고,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말대로면 남자랑 여자의 차이를 가르는 건 사실 성 호르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가미가 에스트로겐이랑 관련이 있다고 유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귀납법으로 추리한 유출한 거죠. 뭐 합리적인 남자에서 여자는 하이퍼가미 필터가 있다고 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랑 남자랑 다른 거는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 뿐이다. 내가 목격한 사례에서 하이퍼가미가 발달한 여자가 에스트로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결론은 하이퍼가미는 에스트로겐이랑 상관이 있다. 이런 뭐 허접한 귀납법적인 얘기인데, 근데 왜 남자 시청자가 92%인 채널에서 에스트로겐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어이가 없네. 아무튼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주 기능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 리더를 만들어주는 그 기능인 거고, 성욕은 아주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성욕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면은 당연히 연관이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도파민이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은 이제 성욕이 많아질까봐 무서워서 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추고 싶다 이런 얘기 한다면은, 이건 마치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무서워서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나 건강한 범위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진짜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강한 무기가 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높았다는 그 공통점을 생각하면 테스토스테론 이퀄 성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성욕이 많아질까 무서워서 테스토스테론을 발달시키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만